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최서진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정말 많이 들으셨죠? 광고인 듯 광고 아닌 듯 하는 아리송한 매력에 많은 광고주님들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흥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느 때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의 사전적인 정의를 가져와 봤어요. 바이럴 마케팅은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해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를 드릴게요. 바이럴 마케팅은 광고가 쓰여있지 않은 모든 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예시를 들면 지인과의 약속 장소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가정해 보아요. 그러면 근처에 뭐가 있고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다들 검색하시잖아요. 이를테면 구디역 맛집, 구디역 놀거리 등등. 그러면 정말 다양한 포스팅 혹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뜰 텐데요. 여기서 원 표시 안에 있는 광고라는 표시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이럴 마케팅에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기자단, 언론 기사, 유튜브 PPL 등 화면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네이버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 체험단, 기자단이 있었잖아요. 체험단과 기자단이 무슨 차이지? 하는 궁금증이 드신 광고주님들을 위해 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체험단은 많은 업체들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 또는 이용권을 신청한 후 당첨이 되면 제품을 배송받아서 사용 후 사용 후기를 쓰고, 이용권이 됐다면 원하는 일시를 업체 측과 맞춘 후 방문해서 직접 식사 또는 시술 후 후기를 쓰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기자단은 직접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문은 하지 않지만 업체에서 받은 이미지와 원고를 받아 소정의 금액을 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글을 쓰는 형태입니다. 제품에 대한 생생한 후기와 생동성을 부여하고 싶다면 체험단을,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문구와 홍보를 원한다면 기자단을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인 광고 집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럴 마케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블로거 크리에이터 등 마케팅 목적에 맞는 이들을 선별하여 명단을 추출하고 노출 키워드 및 매체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키워드를 선정했다면 그 선정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클릭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를 알기 위하여 정보를 검색할 때 정보와 잘 어울리는 소재와 확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상단에 올리되 진정성 있는 정보와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괜찮은 블로그 리뷰들을 보고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가 좋고 만족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는 싶은데 금액이 걱정이신 혹은 평균적인 금액을 잘 모르시는 광고주님들을 위해 간단하게 조견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네이버 인플루언서, 한마디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평균 단가는 20만 원 정도 하고, 브랜드 및 제품에 맞는 카테고리의 네이버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실행합니다. 그 밑으로 평균적으로 해당 블로그의 1방문자 수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고 1방문자 개런티에 하여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AMPN 글로벌은 다양한 바이럴 광고 대행사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이럴 광고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신 광고주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카테고리에는 없었지만 네이버 블로그 설명을 하면서 네이버 카페 또한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바이럴은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은 카페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며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카페 바이럴의 포인트입니다. 지역 기반, 관심사별로 개설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목적성에 부합하는 카페를 특정할 수 있어 전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카페에 기재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땡땡 지역에 새벽까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카페 바이럴을 정보 없이 함부로 진행하게 된다면 카페 강퇴, 활동 정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각 카페별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카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회원들의 니즈 파악을 하여야 하는데 니즈 파악에 시간이 좀 걸리며 파악하는 동안 정말 소통하듯이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진다면 강퇴나 활동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활동과 더불어 카페 규정을 숙지하고 그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어떤 카페는 의문형이 잘 먹히는 곳도 있고 정보 제공형이 잘 먹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카페의 성격에 따라 접근 전략과 자연스러운 광고 연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도 바이럴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지식인도 바이럴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지식인에는 어떤 질문이 올라올까요? 정말 가벼운 질문부터 심도 있는 질문까지 폭넓은 질문들이 오고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1박 2일 여행에 대한 놀거리 혹은 동선 추천이라고 올라온 글에 채택된 글이 제주도 토박이가 땡땡 카페, 땡땡 음식점, 땡땡 놀거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될 놀거리가 되겠죠? 또 그 업체를 검색해서 방문하는 고객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마케팅 매체 믹스가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식인의 매력적인 점은 보다 자연스러운 정보 노출이 요구되는 업종에 좋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법률, 창업, 의학 등 실제로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높은 등급의 계정으로 답변을 하여 클릭률을 높이고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네이버 블로그와 비슷하게 작용됩니다. 궁금한 정보에 대해 서치를 포털 매체에 하는지 혹은 메타 매체에 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은 최대한의 노출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해시태그 안에 자사명 혹은 제품을 자연스럽게 넣으며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수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블로그의 방문자 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는 앞선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며 광고주님에게 과연 바이럴 마케팅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첫 번째,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기업이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빠르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제품 홍보가 확산되어 엄청난 효율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전에 마케팅 기법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주제와 대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실제 제품의 성능보다 더 부풀려진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더 큰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허위 과대 광고를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즉각 이 과대 광고에 대한 피드백을 SNS를 통해 퍼뜨리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제품은 소비자들과 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조작한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고 조작한 콘텐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마케팅에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이 모두 날아가게 될 것이며 제품에 대한 이미지 또한 하락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홍보에 대해서 일명 주작으로 밝혀진 콘텐츠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입소문도 빠르기 때문에 제품이 위험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제품을 무상으로 받고 내 돈 내산인 것처럼 홍보하다 소비자들에게 발각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공정위 문구를 진행하여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광고주님의 브랜드 혹은 제품의 득인지 독인지에 대한 판별을 하여야 하겠죠. 네, 지금까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영상에 나온 바이럴 마케팅 종류는 가장 보편적으로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더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유튜브 PPL, 커뮤니티, 틱톡 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를 통해 브랜드의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 되겠죠?
물론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 최서진 마케터와 함께요. 더 궁금하신 사항 혹은 함께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이메일 혹은 전화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최서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